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아이엠박스 부동산 운영사죠.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정말 이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 시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대표님 실제 부동산 운영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 실태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에 좀 뭔가 대안은 없을까? 이런 좀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시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셀프 스토리지 공유창고 아이엠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남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유익한 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영난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일단 저도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대표님의 언어로 지금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정말 최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아직 정점이 아닙니다. 정점이 가려면, 도달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 더 끔찍하게 상황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토론이니까 저도 의견을 드린다면 특히 코로나19 중에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거용이 가장 대표가 아파트인 거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안에는 상가라든가 중대형 상가, 소형 상가도 있지만 오피스가 있죠. 그 중에는 지식재산센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19 중에 비대면화로 이루어지고 또 대면 서비스업이 붕괴되면서 오피스 공실이 엄청나게 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는커녕 경기 침체를 또 만나니까 기업들이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좀 줄고 자영업 업황도 좀 어려워지고 이래저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순탄치 않다, 좀 끔찍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떤 견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상업용 부동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지금 거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심의 오피스는 공급이 없어가지고 지금 임대료가 계속 폭등하고 있는 반면 그 오피스 이외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위기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지금 위기를 맞은 거는 지식재산센터예요. 그 이유는 그 2020년경에 그 부동산 투자와 그다음에 인허가 맞물려서 그때 당시 너무 많은 그 물량이 승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 돼가지고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공급이 너무 많은데 이 공급을 채울 수 있는 수요는 없다. 그렇죠. 점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경기 침체 플러스 코로나 이후에 그 테넌트,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많이 죽은 관계로 지금 정말 엄청난 공실이 많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공급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2020년에는 그 지식산업센터가 전국적으로 1202개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152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거의 전체 지산의 25%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공실 문제는 지금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좀 심각한데 방금 말씀하신 특히 지산 같은 경우 여러분께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건설사들이 소위 지산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건설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이 보통 부동산 경기의 호황기예요. 맞습니다. 2020년, 21년 호황기. 금리도 너무나 싸죠. 건설사들이 돈 빌리기도 쉽죠. 맞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가격도 계속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내가 때려 짓자 이런 느낌으로 인허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국토교통부로 가서 인허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인허가 받은 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된다 할 때
대략 한 2년에서 3년 후에 예. 분양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본격적으로 분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3년인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본격적으로 분양 공급이 늘어나는 23년에 고금리가 찾아오고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예. 그러니까 수요는 제대로 늘어나지 않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공실이 쌓이는 거죠. 예. 근데 20년부터 21년 동안 인허가 물량이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23년 한 해 동안 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예. 21년 말까지도 인허가 물량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인허가 물량을 고민하면 이게 선행 변수거든요. 분양 공급량에 2, 3년 걸친 선행 변수니까 예. 그러니까 21년 끝자락까지 인허가 받은 물량들이 24년에까지도 공급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예.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예. 누가 한번 창업해볼까? 사업해볼까? 예. 오히려 도산하고 기업들이 지금 문 닫고 있는 과정에서 예. 이게 새롭게 그 공시를 채워나갈 여지는 없는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은 그 현업에 계시니까 예. 더 명확하게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 많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정말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되는 지역 두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고양시 네. 향동과 구리 갈매. 그쪽은 좀 문제가 많이 심각한 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입지 자체가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닌데 지금 특히 향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거의 폭탄이에요, 폭탄. 가보면 진짜 많이 놀라실 거예요. 네. 그 상암 옆에 있긴 한데 정말 엄청난 물량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가지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는 누가 책임을 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안타깝네요. 걱정이 많이 너무 됩니다. 지었어요. 네, 너무 지었어요. 예. 너무 지었고 공실이 심각한데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 다음 신규 공급 물량이 있다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시면 예. 이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좀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이 공실을 어쨌든 우리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솔직히 이야기하면 큰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큰 대안은 없는데 네, 네. 그나마 지금 이 대안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컨텐츠 중에 하나가 저는 공유창고 셀프 스토리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을 없애는 모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공실을 공실로 두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말 그대로의 대안은 경기 회복이죠. 예, 맞습니다. 예. 다시 많은 사람들이 창업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사업을 일으키고 기존 업계에서 또 사업을 더 확장하고 그래야 공실이 채워지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 좀 짓고 있는 그 지산을 못 짓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지금의 가능한 대안은 경기 회복인 건데 예. 당장 경기 회복을 우리가 가정하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작은 대안이 어쨌든 그 공간을 공실로 두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예.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 창고. 창고라는 거죠. 예. 네, 인상적입니다. 예.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제 공유창고 시장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공유창고라고 하기도 하고 셀프 스토리지 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그 시장 자체가 엄청 크고 네, 특히 이제 저희랑 주거 환경이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공유창고 셀프 스토리지업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특히 젊은 층에서 이제 내 집을 갖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고 네, 이에 반해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이 짐을 맡기고 조금 더 쾌적하게 지내려고 하는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아이엠박스 고객만 해도 실제로 작년에는 대략 40%에 가까운 사람이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짐을 맡겼지만 네. 올해는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서 맡기는 비율은 불과 20%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뭐냐? 나머지 80%는 개인 보관 공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계절로 또 맡기기도 하고 연예인 굿즈, 그다음에 뭐 스노우보드 이런 자기만의 어떤 레저 생활 물품을 맡기는 개념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셀프 스토리지 공익창고는 그 하나의 자기만의 오프라인 그 개인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보관 창고에 가서 짐을 맡기고 찾고하고 또는 이제 저희는 자체 배송도 하고 있어가지고 배송 서비스를 통해서 언제든 짐을 이렇게 맡겼다 찾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생활 편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네요. 기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거 공간이 많은 짐들로 인해서 공간이 좀 협소해지다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여름에는 겨울옷을 창고를 활용해서 넣는다든가 네. 또 캠핑 장비 같은 것들도 뭐 많이 놓는다든가 네. 또 스포츠 오락 그 용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뭐 서핑 용품이라든가 이렇게 계절성으로 여러분이 종종 즐기는 그런 용품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용품들을 집에다 다 넣어놓다 보면 또 주거 공간이 협소해지니까 그런 공실들을 어떻게 보면 창고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일종의 주요 국가들의 어떤 트렌드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뭐 골프나 아니면 낚시 같은 거 혹시 좋아하세요? 뭐 저는 좋아하는 좀 스포츠가 있습니다. 예. 좋아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장비병이라고 하죠. 그 스포츠라든가 레저를 할 때 그 장비병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좋은 장비를 계속 사고자 하는 욕구가 많잖아요, 남자들은.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사서 집에 가져가면 욕을 먹기 때문에 개인 창고에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이 다 캠핑 갈 때 제가 먼저 앞장서서 가진 않지만 따라는 갑니다. 그럼 캠핑 장비를 다 똑같이 갖추고는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집에 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 그럴 만한 공간을 마련해서 셀프 스토리지로 활용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 공간 임대 같은 경우 이 수도권에 이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앞에 말씀하신 그 고양시라든가 이런 지역에 뭐 공실 위험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아이엠박스 대표님이시니까 이 아이엠박스가 이 공실 리스크를 이제 해결하는데 좀 기여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공실로 고민하고 계시는 그 임대인 건물주 분들이 계시면 저희 아이엠박스가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한 다음에 수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고객의 보관에 대한 인식이 점점 인식이 저변이 확대되면서 지금 이런 공실 문제를 공유창고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님, 저희 구독자분들이 좀 뭐 혹시 그 컨택 포인트를 주시면 아니면 이렇게 홈페이지 링크 같은 걸 좀 주시면 공실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건물주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주변에 또 친척이나 뭐 이런 분들께 좀 의뢰를 우리 구독자님이나 구독자의 지인분들이 좀 의뢰를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당연하죠. 근데 돈 많이 드나요? 돈은 전용 평당 90만 원의 시설비가 발생하고 전용 평당 90만 원이면 시설비가 그러니까 셀프 스토리지 시설을 확충하는데 평당 90만 원이니까 통상 이제 상업용이니까 40평이라고 해본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들까요? 전용 면적 40평이라고 하면 약 3,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장 의문은 우리 구독자님께 이걸 추천을 드릴 거면 추천을 드려야 되는 거지만 그럼 3,600만 원짜리 40평 기준으로 시설 투자를 만약에 한다. 물론 이제 30평이면 훨씬 줄겠죠. 30평이라고 한다면 뭐 2,700만 원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시설 투자를 하면 언제쯤 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지금 통상 저희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지점의 경우 대략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거의 시설비를 거의 회수하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공실이었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대략적으로 40평이면 대략 48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네. 전용 평당 12만 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게 점점 이렇게 점유율이 높아가면서 거의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 지금 시설비를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예. 당장 뭐 제자리로 돌아올 만한 기미가 보이진 않습니다. 예. 또 한국 경제도 예. 그냥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 예. 장기 침체, 소위 잃어버린 30년, 예. 일본의 모습을 좀 따라가는 모습도 일부 보여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국면에서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의 부실 문제도 심각하고요. 예. 그리고 폐업을 그동안 못했던 이 자영업자들이 예. 이제 폐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면이 찾아올 거라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좀 강조하면서 예. 특히 자영업자 가계부채 문제가 좀 심각하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영업자에는 이제 서비스업도 있지만 소상공인이라고 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당장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뭐 지산도 있지만 예. 그밖에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예. 어떻다고 혹시 보십니까, 대표님?